딴지일보나 낙곰수나 겸손방송국이나 사실 본질은 같아요. 어떻게 기성의 시스템을 우회해서 도달할 것인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그렇죠. 딴지그룹 총수, 뉴스공장 공장장, 우리는 김어준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가는 곳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상수가 된 손석희를 제외하면 가장 신뢰하는 저널리스트인 김어준. 현재의 김어준을 있게 만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한 김어준 총수가 여기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사람에게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다가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든 것인데요. 참고로 알릴레오 북스에 있는 풀 버전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첫 번째는 김어준의 이름을 세상에 내놓은 딴지일보 창간이었습니다. 인터넷 초창기 시절이었는데요. 딴지일보는 최초의 인터넷 신문이었습니다. 딴지일보는 이제 98년 7월 4일 날 만들었는데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미국 독립기념일 아니요? 맞아. 일부러 그날을 선택한 겁니다. 예. 딴지일보 혼자 내 방에서 건너방으로 출근하면서 뭐라고 제가 했냐면은 지상 100층, 지하 99층, 민족정론 대딴지일보 민족정론. 발행하는 대딴지그룹의 총수다 내가. 그때 혼자서 발행하신 거잖아요. 혼자 했죠. 모든 작업 혼자 다 하고. 내가 글을 쓰고 디자인하고 코딩하고. 혼자 클릭수 올리고.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구글의 지위를 야후가 가지고 있었어요. 야후가 제일 1등 검색 엔진이에요. 근데 그때는 디렉토리 서비스였어요. 무슨 의미냐면 첫 페이지에 카테고리가 쭉 나열되어 있고 예를 들면 신문, 일간지, 두선 이런 식으로 선택에 들어가는 백과사전 방식의 카테고리였는데 처음에 이제 만들었는데 패러디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 조선일보 패러디죠? 조선일보 패러디입니다. 네. 조선 패러디. 패러디로 출발했는데 패러디란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검색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3일 동안 그 조회수가 딱 300이었거든요. 내가 다 들어갔어. 그렇지. 혼자 올렸지. 그때 야후 서핑 팀장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임명장, 귀하를 본지에 홍보이사로 임명함. 임명 거부는 불가하고 임명 즉시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2시간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받으신 거예요? 실제로 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여웠겠어. 아, 정말. 그리고 그날 야후 오늘의 추천 사이트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접속 3위가 됐어. 한 달 그- 만에. 그 야후 담당자가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새로운 터진다. 그다. 매체를 네. 당시에는 다 종이신문이 다 보던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최초의 90 인터넷 매체이자 네. 그걸 패러디 형식으로 한 거예요. 98년이면 그 당시에 인터넷이 초고속 인터넷이 막 깔려서 저 같은 그 당시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뭐 신문 보고 뭐 하는 거를 겨우 처음 습득하던 시기였어요. 아직 초고속 인터넷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였고 그때는 모뎀 쓸 때. 모뎀 네. 56K 이기 그거 하고 있으면 전화 통화가 안 돼.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선택하신 그 거예요? 출발은 아까 말했지만 딜리버리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그 전까지는 생각해 보시면 종이 신문은 윤정기 트럭, 방송은 값비싼 장비, 송신탑, 스튜디오. 장치 산업이었어요. 언론이라는 게 사람들은 기자만 떠올리는데 그 전에 장치 산업이었어. 그 장치를 우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그래 왜 우회하고 싶었어요? 내가 도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달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 아, 본인은 그러한 시설 장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딜리버리를 인터넷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고 이 통찰한 것이지. 도달하고 도달.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도달의 근데 키워드예요. 원래 공대생이셨고 포스코 아니 다니셨잖아요. 근데 누구든 하고 싶은 얘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언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IMF가 왔어요. IMF가 와가지고 하던 일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한 3개월만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3개월만. 3개월 정도 남는 시간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지? 그때 생각한 게 인터넷이 이 딜리버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
혼자서 미디어가 가능한 세상이 왔네? 근데 그걸 내가 아직 본 적은 없어. 인터넷상에서.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볼 때 정보 유통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그렇죠. 시대가 온 거죠. 광통신이 깔리면서. 그렇지. 온 건데 왔다는 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한 3개월 정도 왔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재미로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재미로. 내가 미디어에 어떤 사명감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근데 도달할 방법이 없다가 전 국민한테 도달할 방법이 생겼네? 오케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게. 3개월 정도 재밌게.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김어준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낙곰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출시를 잘 파악한 김어준 총수의 낙곰수는 팟캐스트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곰수를 하게 됩니다. 낙곰수. 낙곰수는 이막이야, 사람들이 이막 다- 이게. 맞아요. 김어준 낙곰수는 총수의 이막이야, 이게. 그렇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팟캐스트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낙곰수가 매체를 그러면은 다시 교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질은 똑같아요.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환경이 또 바뀌었잖아요. 또 한 번. 그때는 가장 큰 변화가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홈페이지가 아니라 홈페이지는 사실 굉장히 정적인 미디어입니다. 수동적이고. 홈페이지를 하나의 음성 파일로 바꾸고 그리고 혼자 하던 걸 4명으로 바꾸고 그리고 패러디 신문사를 골방 방송국으로 바꾸고 그리고 데스크탑을 휴대폰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어떻게 기성의 매체 시스템을 우회해서 직접 도달할 것인가. 하나의 음성 파일이 되면 그때부터 여기에 설득되면 그 사람이 송신탑이 됩니다. 이 개개인을 송신탑으로 만들 시대가 왔다고 봤어요.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환을 한 거죠. 핸드폰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는 어떻게 캐치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관찰이죠, 뉴스를 관찰. 이거를 들으면서 다닐 거라는 관찰. 걸. 나는 그때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를 봤죠. 스마트폰은 사실상 데스크탑이 손바닥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변화가 단순히 화면이 커졌다가 아니라 이거 본질적인 변화인데 앉아서 책상 위에서 하던 일을 이제 손바닥 위에서 하는데 그 변화를 봤죠. 개인의 핸드폰이 송신탑인데 저걸 송신탑으로 쓰자 라고 생각하고 낙곰수를 만들었고 그때 전 세계 팟캐스트 다운로드 1위가 됐죠. 그때 애플에서 연락 왔었어요. 뭐라고? 네. 만나자고. 안 만났어요. 세 번째는 바로 손석희를 제외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유튜브 겸손 방송국입니다. 오세훈 시장 덕에 겸손이 힘들다 뉴스공장이 네.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겸공이죠. 독보적으로 실시간 시청자 수, 나중에 누적 조회수를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이 됐단 말이에요. 요거 아까 이제 낙곰수는 그랬다면 본질은 똑같은데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이용하는 거죠. 이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를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방송을 유튜브에서도 올리는 재방송하는 그렇죠. 이제 클립 정도로 생각하시면 보조적 미디어로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보조적 환경을 넘어섰어요. 사실은. 이미. 조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이 문제거든요. 윤전기, 송신탑, 유튜브 스튜디오 전부 다 휴대폰 화면 안에 있어. 휴대폰 안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기성 매체가 가지고 있던 존재감, 물적 토대를 통해서 만들었던 존재감은 이미 거의 차별점이 없어졌어요. 존재감은 신뢰감하고 연결돼요. 직결돼요. 그 신뢰감은 무상의 자산이고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지점에 거의 와 있어요. 이미. 겸손은 힘들다는 송신탑 없는 공중파를 유튜브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네. 딴지일보도 낙검수도 각각의 그 시대에 맞는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한 건데 여기서는 아예 송신탑 없는 공중파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KBS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MBC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정도의 토대 없이도 유튜브 내에서 송신탑 없이 지상파가 가지는 점하는 그 존재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MBC 뉴스의 신뢰도가 1등이에요. KBS 뉴스9하고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공동으로 4.7%인가 해서 공동이 2위예요. 그거 내가 목표한 바예요. 처음부터. 그래? 유튜브를 통하여
공중파 방송국 이상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목표로 했다는 김호준 총수. 현재 그 목표는 일정 부분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 또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의 마법이 우리에게 또 어떤 기대와 상상을 충족시켜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